자, 재미있으시죠? 그러면 제3강좌 직소 학습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소라고 하는 것은 실톱을 의미하는데, 여러 학습 내용을 각기 나눠서 익힌 뒤에 이것을 취합함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학습을 속독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병호 박사님의 직소학습을 들어보시죠. 외부에서 해주나요? 자기가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인터널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부 환경 가운데서 이 부분, 동기 부분, 즉 그래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모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지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자기 이해라든지 셀프 언더스탠딩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리더십에서 셀프 리더십까지 발전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커리어를 보니까 리더십 주요 전문가도 계시는데, 사실은 리더십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되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였죠? 그 사람의 특성에 따른 특성화 이론이 있고, 또 행동에 따른 행동 이론이 있고, 상황에 따른 상황 이론이 있죠. 그런데 현대 리더십은 뭔가요? 지금 섬김의 리더십 배우시죠?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또 봉사의 리더십 또는 감성의 리더십. 그래서 이와 같은 리더십들은 어떻게 보면 내부 환경을 더 중요시하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플러스돼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자율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올바른 환경, 사회를 존중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유대관계, 즉 다시 얘기해서 커넥션, 릴레이티브니스죠.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는데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알아보고 또 서치해보고 뭐 그런 부분 활동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위 LQ 프로그램의 개념 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틀로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이 아까 제가 카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코올레이티브 다시 해서 상호 교환하는 서로 함께 일하는 것들이죠. 아카데미, 그리고 소시오 이모셔널 러닝. 그래서 여기서 사회 정서적인 학습을 키워주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키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세리, 즉 사회 정서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실제 학생들의 성공에 어떻게 이들을 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카셀이라고 해서 2008년에 연구한 것들인데, 이 카셀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만 교수 아시죠? 다니엘 콜맨, 감성 리더십을 최초했고, 여러분들 보통 인텔리전스 쿼션트, 즉 IQ에서 EQ의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이모셔널 쿼션트, 즉 감성의 지수가 높은 그 같은 것들을 하는데, 다니엘 콜맨 교수는 소위 말해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즉 그래서 감성 지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것 가운데 카셀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코언에 얘기했던 SEM, 그것을 발전시킨 게 카셀인데, 지금 이것은 현재도 저희들에게 많은 어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것들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특히 봉사학습을 갖다가 저희들이 라이언 정신의 서브라는 정신에 가장 맞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SFA에서는 봉사학습을 갖다 2권하고 3권 7단원에 다뤄요. 그래서 나중에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서비스 러닝이 뭔가, 우리가 아는 봉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의 교수법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학생들이 봉사학습이라는 것들을 학부적, 사회적, 개인적 기술을 특화하고 그랬는데, 아카데믹하거나 아니면 소셜하는 어떤 그런 인디비주얼한 스킬, 이런 걸 갖다가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딸내미가, 제가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미국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나서 이제 외교관으로 갔을 때니까, 애들이 3학년 때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공화당, 민주당 하는 미국의 양당이 있잖아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은 것들을 애들이 그냥 봉사활동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정치활동을 해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역사회에다가 봉사하는 차원으로 또 어디 이제 저 소위 말해서 저 뭡니까 캔이 있잖아요. 뭐 주스 캔이 됐든 뭐 무슨 캔이 됐든 그걸 모아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한테 푸드뱅크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 패키지 해가지고 나눠서 갖다 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실제 뭐에 활동에다 적용시키는 그것을 갖다 서비스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 않는데 소위 말해서 푸드뱅크가 생기고 나서도 우리도 가끔 뭐 푸드트럭들이 좀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연계인데요. 사실 SF에서는 놀라운 시기라고 그랬어요. 왜 놀라운 시기였을까요? 청소년기는 어떠한 거기 때문에 예, 반항과 무의식이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놀라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가족하고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대개 사춘기가 되면 부모하고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놀라운 시기라고 이렇게 교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학습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 같은 공동체들 중에서 특히 학교의 풍토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들,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교실 약속, 아까 규칙 만들어봤잖아요. 네, 집단 의사결정활동, 봉사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것 같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구도로 바꿔줄 수 있다. 또 지역사회 연계하는 것. 통상 우리는 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라이언스는 이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니어 라이언스,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적십자사도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저 어린애들 그 어린이 청소년 적십자 그거 나중에 이제 성인 적십자사라고 하는데 우리 라이언들도 주니어 라이언 같은 제도는 없죠. 있습니다. 레오라고 있습니까? 몇 살 하고 있나요? 대학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됐어요. 중학교 다행히 고등학교 예. 그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게 어덜선스가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되는데요. 근데 통상 우리 고등학생부터 하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중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그럼 성장해서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성인 돼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역사회에 연계될 때 이미 그와 같은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시켜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가 워크숍을 통하든지 또는 분위기 조성하는 팀을 구성한다든지 봉사 프로젝트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교실에 있는 자재를 활용한다든지 학부모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 연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뭐 여러 가지 연수도 있겠고 프로그램 워크숍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거는 K12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라이프 스킬은 이 부분이죠. 그 12학년 부분 보통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테마틱 유니트라고 그랬어요. 주제별 단원이라고 그랬는데 주제별이라고 할 때 주제는 이것들. 첫째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 형성 차원, 하나는 봉사학습 차원, 하나는 가족 연계 차원 또는 지역사회 연계 차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실 교육 과정, 즉 다시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의사결정, 긍정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템, 즉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 대부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긍정적인 학교 문화에는 학교 차원에서 건강을 위한 모임, 교실 차원에서 포스터를 작성한다든지 현재 해보실 거예요. 또 라이언스가 지원한다든지 라이언스를 활용한다든지 또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봉사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협동학습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상 의사결정은 당연히 포지티브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재는 지금 현재 이제 직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소가 뭐죠? 직소? 여러분들 혹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하실 때 어느 교수께서 자 이번 기말고사는 이 책에서 나오는데 이 책에 몇 단원 해서 주로 출제를 할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 공부들 해와 예습 잘해서 잘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혼자 그 한 권을 다 읽으려면 어때요?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들 친구끼리 어떻게 해요? 분반을 하지요. 너는 몇 단원 맡아. 그래가지고 그 단원을 어떻게 해요? 요약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타디그룹을 형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표하죠. 그럼 자기가 뭐가 세이빙이 되죠? 시간 세이빙이 되고 내용은 비교적 뭐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해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분반해서 전체를 아는 것들을 직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직소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되게 이렇게 합니다. 각자가 맡은 교재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 사문과 발표합니다. 그래서 결국 직소를 하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되죠? 분반을 해야 되겠죠. 반을 나눠야 되겠죠. 오늘 모두 몇 분이 오셨죠? 13분이 오셨어요. 18분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본래는 제가 20명 했잖아요. 그럼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돼요. 그러면 3개 그룹 하면 7명이 2개조가 되는데 오늘 18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카드 중에서 한 카드를 빼가지고 6분씩 해서 그리고 원래는 수업하기 전에 점식사 하셨잖아요. 조금 약간 졸리잖아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에너자이저 아시죠? 에너자이저는 뭐죠?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활동.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마치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다 어떤 뭐 강의하시는 쓸 때는 인터뷰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실제 몸을 좀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의자 빼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그걸 했다 치고 하는데 한번 지금 하이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의자를 빼서 앉기 뭐 그러면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너자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위험하지 않아. 그래서 되게 안 위험하냐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쪽서부터 자기 이름 되면서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처음에 앉습니다. 이병호 하면서 일어났어요. 이병호. 박인신, 예. 김미경, 장효령, 강현철, 정혁, 예. 선재, 홍현수, 예. 문정호, 황성민, 김재덕, 강로, 김은희, 강중화, 예. 김규혁, 박기슬, 예. 한동균, 사고, 예. 박인찬, 예. 자, 맨 끝에 박인철 의장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네. 뭔가 다른 변화를 줬잖아요. 틀림없이 저는 일어나면서 만대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와 같이 또 릴레이트, 크리에이티브한 그 어떤 액션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박인철부터 다시. 네, 박인철, 이성호, 한동균, 박기슬, 아, 예, 예. 김규혁, 강중화, 김은희, 네. 강로, 예. 김재덕, 예. 황성민, 예. 문정호, 네. 황현수, 예. 선재, 네. 홍현, 예. 박인철, 장효령, 예. 김미경, 네. 박인신, 예. 아까 끝나기 전에 우리 박인실 학생이 네, 이정진 학생이 그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반장 뽑아요 그랬어요. 사실은 반장 뽑지 말아도요. 우리 저 충북 지역에 박정님 계시지만은 충북 지역이 제 1차로 다 이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그때 총재님 24명이었던가요? 21에 21명. 그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팀 리더가 생기고 그분이 카톡방을 열어서 총재님도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인사드리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여기 아까 우리 박인희 박인철 선생님께서 제가 반장 하겠다라고 반장 뽑자 했는데 다들 반장해요 그랬어요. 아마 카톡이 계속 연결되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카드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펼쳐보지 마시고는 갖고만 계세요. 비춰보지도 마세요. 반장이 모범을 보여야죠. 아 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안 떨어지네. 예.
자, 지금 제가 드린 인별로 봉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열어보면 남이 보지 않게 살짝 자기만 보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숫자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로마자가 있고 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신 1번부터 6번, 또 로마 숫자를 가진 1번부터 6번, 그리고 한자로 1번부터 6번이 같은 글자끼리 모이는 겁니다. 즉 다시 한자는 한자대로,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대로, 로마자는 로마자대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제일 흔히 쓰는 1, 2, 3, 4, 5, 6, 7. 가운데는 로마자 1, 2, 3, 4. 그리고 이쪽에는 한자. 이거 아니요. 여기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1, 이게 한자 이름입니다. 한자 이름. 로마자 1, 3, 4번. 자, 그러면 조별 1, 2, 3, 4, 5, 6 잠깐 띄워줄까요? 예. 5분씩 지금 3개조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직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택 들어가시면 교재를 들어가셔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는데 이거는 스킬 포 그로잉이에요. 그러니까 SFG니까 우리에게 해당이 없겠죠. 쉬운 것들이에요. 대신 이제 SFA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의 교재는 SFA에 해당되죠. 그래서 유니트 1, 즉 1단원, 즉 다시해서 교재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기의 여정 또는 놀라운 시기. 그리고 유니트 2 그런데 교재 2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감 성립과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3교재 효과적인 감정관리, 4 교재 4가 교우관계 개선, 교재 5가 가족 유대관계, 청소년 자녀 버튼 못되기, 교재 6이 건강에 선택하기인데 이 건강 부분은 사실상 LQ 프로그램 가운데서 중요한 덕목이에요. 저쪽 왼쪽 보실까요? 뭐로 되어 있죠? 여기에 라이언스 캐스트의 핵심 질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강인한 인성과 영양을 갖춘 건강하게 그랬잖아요. WHO에서 건강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소셜 이모셔널, 즉 사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들을 건강의 제일 모토로 삼았어요. 신체적인 건강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퀘스트의 핵심 질문은 강인한 인성, 즉 자기가 독립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제대로 키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같은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3권이 채택이 돼요. 교재 6에 건강하게 선택하기 1, 건강 선택하기 2, 3, 6개 3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주로 마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교재에서 빼고 그냥 교재 6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7에 관해서 여기 8에 프로그램 가이드 공사학습 그다음에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몇 개조죠? 3개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조를 뒤에 가셔서 지금 책을 보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 25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요. 교재를 읽어보고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번호별로다가 챕터를 정해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장일도 역시 한번 뽑아야 돼요. 한 분을. 그럼 6분 가운데 조장이 있고 그 중에 시간 담당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졌기 때문에 25분 딱 25분 됐어 이렇게 얘기 시간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발표 담당이 있는데 이 발표 담당 이 세 사람만 우선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교재를 정하면 25분간 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재 1회 즉 다시 얘기해서 청선교 여정 그 놀라운 시기 근데 청선교 여정이라는 책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단원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단원을 쭉 읽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조에 무슨 조 아라비아조죠? 아라비아조에 우리 황현숙 라이언이 황현숙 선생님이 1단원을 읽고 저쪽에서는 누가 1단원을 읽을까요? 그러면 강종원 라이언님께서 선생님께서 1단원 읽겠죠. 그것도 1단원 읽겠죠. 그럼 그 1단원을 읽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10분간 토론을 해요. 그러면 서로 읽은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겠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걸 갖다 전문가 토론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럼 세 분이 모여서 전문가가 되시는 게 1단원에 대해서. 그럼 전문가 토론을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돌아가서 야 내가 읽은 것 같다 저쪽에서 이렇게 읽었고 저쪽에서 이렇게 했대 해가지고 자기 반원한테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갖다 10분간 설명을 해요. 몇 분간요? 예, 10분간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3분 동안 나와서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게 직소 수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에서 단원을 나누어서 공부해가지고 서로 교류해가지고 전체를 이해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1단원, 2단원, 3단원, 5단원, 6단원까지 있는 책들은 한꺼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한 번씩 읽은 셈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밤새도록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소 수업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빠르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 토론하는 부분이니까 비교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요약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지금 4테이블인데 본래 3개 테이블 8명씩 하려고 했으면 교재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6분이니까 교재 1은 첫 번째 1번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교재 2는 2번 선생님이 맞습니다. 교재 3은 3번 선생님이 맞고요. 교재 4는 4번 선생님입니다. 5번 선생님이 교재 5, 그다음에 6개까지만 읽고 서로 의견 나누는 거죠. 아시겠죠? 예, 지금 시간이 2시 5분이에요. 25분 동안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앉을 겁니다. 4시까지 해야 되니까 2시 40분까지. 자, 시간을 지금 2시 40분까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같이 하는. 자, 테이블을 이쪽 테이블 저기 자료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쪽 테이블에 아라비아조, 그 뒤에 로마자조 그리고 한자조가 저쪽 뒤에 하는데 죄송하지만 거기 잠깐 자리를 좀 비워주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물이 있으니까 거기 건들지 마시고 조용히 가셔서 앞에 교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죠? 그러면 자기 교재, 자기 이름 쓴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그 테이블에 가서 6명씩 앉으시죠. 자, 이동하실까요? 나는 내 자리 그대로 가면 된다. 안 바뀌니까. 그거는 저 한자죠, 이거 한자. 앉아. 가운데로 와. 그리고 무슨 조를 아라비아 된다고 의자 부족할 때니까 6명씩 앉아주세요. 의자는 약간 자세히 보면 한이 없겠죠. 예, 그래서 적절히 소위 말해서 속적으로 읽으시고 예,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 같은 번호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3분 동안 발표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직소 수업이라고. 자, 시작하실까요? 이 책의 내용은 뭐가 되어 있고 자기 부분이죠?
그리고 나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교수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발표도 하고 안 들어왔어요. 입금시키라고 오늘 연말이라서 복잡한가 보다. 이 상징 도형이 뭐 건물이 건물? 한라산을 상징적으로. 와, 한라산. 아 제주 옷을 보름 빠지. 옷을 보름. 끝까지 가져왔어. 어이구. 저 사람 지금 한국말을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물어보기도. 주세요 소리로 받아들이는 못하는. 잘. 5번입니다. 5번. 5번 이러세요. 2번, 교재 2번, 교재 3번, 교재 4번. 교재원 이쪽 보시죠. 교재 1번 어디 앉으세요? 2번, 3번, 4번, 5번 저쪽이고 5번이요. 여기 몇 번요? 여기 몇 번입니까? 여기 몇 번이에요? 6번. 여기 5번이에요. 5번. 분간 발표하세요. 전화를 호출하시고 그리고 3분간 있다 발표하시면 됩니다.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가보면서 신변하는 게 문제를 우리 시골 돌아가가지고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아닙니다. 얘기 한 6개를 분명히 정확하게 이게 6개를 가족에 대한 일반적 차례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게 나머지는 보이잖아요. 강원이고 이거는 개그니까.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 좀 하고 우리 이제 내일 말하기 쉽게 전세 아까 구독자님 정치가 소개하는 이목된
이렇게 막 소개하기 동아리 누구나는 어떻게 그래서 이거 이사는 상관은 사고가 그럼 3번 가봐요. 그럼. 예, 마무리 1분 전입니다. 이게 약간 직소에 대한 근데 지금 2단하고 3단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 모두 다 정리 다 되셨다고 보고요. 이제 본래조, 아라비아, 로마, 한자, 숫자조 1, 2, 3조로 각각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조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았던 자세 예, 부대 자리로 가주셨죠? 예. 열심히 쓰시는데. 자, 네. 잘 가져가시고요. 예전은 네. 예. 전문가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읽은 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 파트가 읽으실 부분을 공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파트는 가장 잘 아신다고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1권부터 교재 1권부터 교재 6권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혼자 다 읽으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재 1을 읽으신 분이 전체 조원들에게 교재 1, 즉 저기에 나온 것처럼 총선계 여정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하는 것을 3분 동안 조원들에게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면 교재 1을 읽으신 분이 그 다음에 또 3분, 그 다음에 3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3, 6, 18, 18분의 소요가 되는 건데 본래는 원래 20분이니까 60분이 걸려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6권의 책을 다 읽은 셈이 됩니다. 이게 직선 수업이에요. 그래서 나눈다, 자른다. 그래서 학습이 된다. 직수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장이 꼭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시간 체크하는 시간 타이머, 즉 그분이 이제 3분 되면 그만하세요 하고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타이머 시간 조정자만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1조는 누가 시간 타이머를 하시나요? 네, 그러면 타이머를 두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2조는요?
네, 우리 선생님께 수고해 주시고 3조는 예, 시간 타임을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3분 18분 드립니다. 3분씩 자기 의견 파트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에서 얻어낸 것을 갖다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자, 일교제 청소년 교육의 여정에서요.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준에는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 사회생활이 세 가지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보호자 동의서 여기 8페이지 보호자 동의서에서는 어떤 부모님이 학교에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함께하는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책임을 선정하는 부분이고 같이 부모님과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는 보호자 동의서에서는 그런 교육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함께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서로 경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청하고 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키면 편하고 어떤 단체의 효율성이겠죠. 어떤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단체를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데에서 물론 동전의 양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키면 편하다. 단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깎아내리기 대신에 지켜 세우기 이제 36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해하고 특히 또 문화적인 차이 이런 칭찬과 격려 또 친구의 긍정적인 말을 될 수 있으면 말을 해주고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또 상대를 통해서 배우고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8페이지에 서로를 알아가기인데 관계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라는 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다 한다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47페이지 나를 돌아보기 우리는 다르면서 같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지만 함께 가야 된다. 서로 존중하자. 이런 뜻이고 변화를 신체적인,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어떤 발달을 해야 된다. 변화를 또 수용을 하고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를 수용을 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내가 변해야 한다. 그다음에 2번 시작하십시오. 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가장 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그걸 바꿔서 말하면 자신이에요. 자신이 가장 소중해요. 살아가면 가장 소중한 것 하면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고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자신감 무엇을 오냐면 자신을 믿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다다란 말이 있으면 무다다. 우리는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알므로써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또 못한 것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면 그걸 인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경청이 나오는데 경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능력이 쌓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그 일에 전문성이 생기면서 처음에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실패자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통 기술이라고 있는데요. 그 기술은 결국은 귀를 열고 나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무 지혜를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능을 듣고 보고 느끼면서 내가 지혜를 얻으면서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성공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교재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치 해줄까요? 교재 3에 대해서 그 교재 3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면은 독과적 감정 다루기라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교재 모든 내용 자체가 주요 목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보면은 전체가 보면은 그 감정들은 이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거죠. 감정에는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감정의 범위를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이 내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그 감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계속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연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감정에는 다른 감정이 있을 뿐이지 틀린 감정은 없다. 그리고 다른 감정이 있을 뿐이지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생각의 차이를 좀 숙지하고 감정도 움직인다는 것 이 부분인데 그 1페이지 보시면은 전체 이제 그 챕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면은 제 1단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감정의 범위를 이제 감정에 들어가기 아니 감정을 이해하기 2챕터는 감정에 들어가기 3챕터는 3, 4는 감정에 대해서 비우기 5단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그 다음에 6단원은 나를 침착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7단원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건지 그 다음에 8, 9단원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침착하게 유지를 하고 소통함을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체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구관계에 만들기 위해서 책에서는 10단계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 친구 관계 형성에 대해서 있는데 친구들의 서로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잘 사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를 구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친구의 특정을 이제 서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서로 나누어서 뭐 니는 이렇다 저렇다 서로의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끼리끼리 노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 우린 보통 보면 항상 끼리끼리 놀게 되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나와 정다른 정반대되는 성향을 친구를 만난다든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나 선별 방법에 대해서 3단계에서 나와 있었고요. 4단계에는 위협에 대처하기 특히나 요즘 문제되고 있는 왕따 문제 왕따 문제는 왕따를 시키는 사람의 왕따를
시키게 되는 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 그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친구 선택하기. 친구도 우리가 조금 뭐 가려서 그러니까 뭐 나쁜 친구가 안 사귀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왜 우리가 친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걸 변화시키는 방법을 좀 확인해는 해보는 그 단계가 있었고요. 그다음 6단계에서는 내외적인 압박 극복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적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압박이 올 수 있잖아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압박을 또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단계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3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데 질문과 스스로 지킨다. 긍정적인 대안을 찾는다. 이건데 질문은 예를 들어서 벽에 낙서를 했다. 왜 질문을 했지? 왜 낙서를 했지? 그러고 근데 그걸 부정적이지 않게 안 돼. 스스로 지금 안 돼. 나는 낙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긍정적인 대안 방법은 낙서하지 말고 우리 축구하자, 농구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단계는 친구 관계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혼자서 친구하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협동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9단계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10단계에서는 봉사활동 그것들을 계속하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친구 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없는 만에 뭔가 내 친구를 사고 싶고 친구가 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친구가 생긴다. 5번 시작하시죠. 예. 저는 그 교재 5 끈끈한 가족관계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요. 우선 가족이라는 정의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가족관계라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그 가족관계를 본다면 가족을 크게 이제 혼합가족, 합재가족, 핵가족, 우리가 한부모 가족 이렇게 가족을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네 분류로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가지만은 우리가 이런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의 어떤 그 가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에서 아끼고 소중하게 하는 보물이라든지 또 가족이 지금 이 옛 모습부터 지금에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변화를 해가 왔는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는 가족관계 만드는 데서 가족의 정의를 우리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족에서 이제 가족을 표현하는 데는 꼭 내가 말로써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동영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가족관계를 찍어서 우리가 학교에든지 친구한테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또 가족관계의 옛 모습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뿌리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옛부터 지금으로 과거에서 현재가 오는 거는 우리가 뿌리를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거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또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적에 경청 또 남을 헐뜯지 않기, 책임감, 또 올바른 의사결정, 존중, 긍정적인 감정 표현, 또 사랑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교우 관계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우리는 서로 가족관계에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는 이것을 실제 사회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우 관계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를 끈끈한 가족 관계 만들기 위해서 중요했다.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대 6단은 건강하게 선택하기에는 챕터가 15챕터가까지 있습니다. 15챕터까지 있는데 1챕터에서 10챕터까지를 보면 키워드는 흡연, 술, 그다음에 유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청소년들을 나타냅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흡연은 사람들이 20대에 흡연을 하면 중독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10명 중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 10명 중 7명이 청소년기에 흡연을 접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에 관련해서 술 마시는 이유나 뭐 형태, 술에 대한 형태는 음주, 의례적인 음주, 사교적인 음주, 그다음 술 남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술을 접하게 되고 술을 더 중독으로 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주류 광고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고 담배 가게 광고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광고가 유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유해적인 요소는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삶이 좋아졌을 때 그 삶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 술, 담배, 유해 물질로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핵심만 네. 3분 넘으신 분도 있고 3분 이제 마셨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하셨잖아요. 저는 3분 나타나는 게 가장 생성을 해가지고 던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도 그래서 정확. 자꾸 만남주는 그래서 그냥 이거랑 직서 수업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잊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역할입니다만 한데 일종의 롤플레이 그렇게 전체 내일 이제 수업할 때는 실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표절해가지고 몇 개 단원을 초이해가지고 수업을 하실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을 하세요. 다른 방법을 지금 시간을 제지하면서 좀 딜레이 되니까 잠깐 그냥 쉬시 좀 말씀을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대화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탈이라 가지고 이탈이 보통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또 할머니가 키운다든가 아니 가정 환경이 크다. 그러니까 환경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 청소년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다면 이제 가족 환경이 일단은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정 교육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비중이 제일 높다고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게 학교 폭력 위원장이죠.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학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양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부모가 된 아니면 부모님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가정 교육이 첫 번째 부담이 학교 생활 두 번째 이렇게 사회 학생들이 근데 지금 1챕터부터 5챕터까지는 정성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챕터에서는 건강하게 선택하기는 정량적인 형태를 지니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내 다음에 미래로 갈수록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정성적인 거에 대한 저는 그랬죠. 저는 이게 이 선택에 있어서 이게 성가치를 따지고 보자면 양과 무게와 뭐 이렇게 수준 그대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성가치에 관련해서 좀 추상적인 것보다 좀 정량적인 게 많았다.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 또 갔을 때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았던 선택이에요. 점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량적인 것 하고 있거든요. 정성적인 게 아니고 정량적인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척도를 정하는 이런
청소년기에도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뭐 이렇게 술 담배를 처음 할 때 한꺼피를 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기를 좀 지나서 환갑을 피했을 때 뭐좀 더 지나서 30대 뭐 이렇게 해서 외부적인 뭐 이렇게 직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올 때 뭐 이렇게 뭐 관계에서 스트레스 올때 독감을 피워도 그때 처음에 담배가 한갑 피와 독감이라면 20대, 20대, 40대 피는 이런 것들의 양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성장을 하면서 더 다른 양을 주게 저는 우리나라 이 청소년 문제가 결국은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그 예체능력을 너무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예고를 나와서 음악을 해서 그 아이들 학교를 제가 또 학교 운영위원장 되고 하고 이렇게 보면 일반 학교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예고를 보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멘붕을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땅에서 30cm 째고 있는 바닥을 잘못하면 날아가겠다 이럴 정도예요. 행사를 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보통 이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정말 너무 충격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물론 입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거 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회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 토론을 한 20분간 했어요. 그 전문가 토론하는 이유는 내가 읽은 부분을 파트하고 다른 사람이 읽은 파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혼돈된 것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런 것들 정리해서 조원들한테 3분 동안의 시간에 발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뭔가면 이 교재를 가장 잘 충실히 이해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3분으로 요약한 이유는 그래도 가장 서머를 잘해서 쉽게 이해를 시켰다. 이 시간을 그냥 말하고 싶은 분이 한없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할 사람 없잖아. 그 직서소는 바로 칸 잘하다. 원래 통로 잘하다. 나누다 이런 거죠. 그 직서소는 일종의 그 뒤에 넣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방법대로 하시면은 우리가 분명 교재들을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 장점을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나눠줬구나. 이 부분 한번 네가 발표가 책임져 그러면 정말 책임감 있게 그거 집중력을 불러주고 그럼 내일 수업은 이 교재 가운데서 4개 단원을 초이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부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now is your turn, 나의 화이트라고 써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맡아서 해보시죠. 수업 방법 어땠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한동안 그 아까 우리 의장님이 가셨다고 이거 충분히 안 썼는데 그냥 좀 해봐서 네. 자, please attention please. 여러분들 각조에서 열심히들 읽고 다음에 전문가 토론 거치시고 3월 동안 개인별로 발표를 요약 발표해서 잘 해주셨고 조장원 조장대로 시간 담당 포션 담당도 잘 해주셔서 정확한 시간 내에 잘 끝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직소 수업은 왜 하느냐 거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교재를 이어진 교재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눠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눠서 읽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 3분 동안 발표했는데 그 3분 동안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각 교재의 서머리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 그 책을 읽으셨는데 그 부분 가운데서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이 소위 오픈 퀘스천이 되고 개발형 질문이 되니까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 머터리얼을 주고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네 생각 얘기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발표가 없어요. 향상되겠죠. 가만히 나서 네 생각 얘기해봐.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뭐야 하면 결국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중에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나로서 관심 있는 부분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통상 우리는 읽고 나서 그냥 독감 써라. 이거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감 써라는 얘기는 읽고 나서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정리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것만 써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리딩에서는 항상 이 스탠스하게 이렇게 읽는 부분이고 인텐스하게 부분들이 있는데 직소속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실 때 질문을 던지면 두 번째 질문. 프로그램이 당시 학급에서 공연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직소속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 학습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모임 순서가 없습니다. 예? 모임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즉 자기가 어떻게 돼요? 책임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읽고 이해하고 충분히 전달해야 돼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교육에서 이 GP 교육이다 하는 단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듣고 받는 말이 토론에 참여하거나 함께하는 참여형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벗어나는 게 직접수업의 미션이 되겠죠. 다음 여기서 보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인 청소년 정서나 부정적인 노력의 어떤 부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1권부터 8권까지 쭉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즉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보면 포멀해서 형식 교육인데 학교에 있는 그 인포멀이나 나눔과를 즉 무형식이나 비형식 교육들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 특히 이 어떤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했던 기대와 기억,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를 기대하고 무엇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가 송년회 지금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세팅은 다 하고 연습. 어떤 질문이나 관심 영역이 가장 많이 있나요? 저녁에는 하라고. 미리 아마 그 반주 연습하는 거. 즉 다시 해서 어떤 질문이나 관심 영역이 생기는 책을 읽었지만은 특별히 어느 교재의 어느 영역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겠죠. 자기 전공하고도 관계 있고 자기 좌파하고도 관계가 있고 자기의 또 관심 분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가르칠 때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마무리 질문이 갖다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AP에서 항상 뭐를 해라? 수업이 끝나면 반출해보는 리플렉션을 다시 얘기해서 반영해보는 거울에 대해 비춰봐가지고 그래서 됐어요. 즉 다시 여기 나온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교재를 읽었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읽고 나서 그것을 나눠서 서로 분담 토론도 하고 발표도 했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소바. 그래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제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읽지 않았지만 이해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바, 즉 분석의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Now what? 내가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갖다가 now what? 그래서 항상 LP 프로그램은 what? 무엇을 어떻게 배웠어? 그런데 그게 어떻단 말이야? So what? 그리고 그것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먹자는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골맨이 학생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즉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그 가치를 연습할 필요가 있고 이 연습한다는 얘기는 발표할 때 들어가고 토론할 때 들어가고 연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회 정서적인 정서적인 형성할 때는 감성의 표시가 시민의식과 나랑이 가기 때문이다. 다니엘 골맨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 가운데서 이 아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즉 감성, 지성. 근데 요즘 이제 감성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감성이 어느 정도 있나 하는 것을 갖다 IP처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조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상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IP의 시대에서 2P 시대로, 2P 시대에서 CP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무슨 시기요? CP 시대. 제가 개인적으로는 윤영진 장관이
장관을 있을 때 제가 모셨고 그분이 교육감하실 때 정책국장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EQ 즉 이모셔널 쿼션트 감성 지수를 처음 도입하신 분인데 골벤 교수가 사실은 감성 인텔리전스라는 걸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책이 1990년에 나왔는데 그 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성 리더십의 핵심이 됩니다. 무슨 리더십? 예, 감성 리더십.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쭉 각조를 발표하는 걸 봤더니 그 말이 나왔어요. 어떤 그 말이 나오냐면은 사람은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이 좋은 감성만 나오는 걸 나쁜 감정이라고 했어요. 김무시아이가 좋은 감성이 나오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될까요? 좋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과 생각과 감정.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통상 이성과 감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단법인 CR 리더십 연구원 원장이거든요. 교수면서 이때 CR은 Compassionate Rationalism이에요. 합리적인데 어떤 합리적? 온정주의자 합리. 그래서 앞으로는 감성 리더십이 사실은 현대 리더십에서 중요한 리더십의 하나를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든 교수의 감성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텐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읽으시는 것 같은데 한 15분간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까요? 네, 저희 식사하시고 커피도 먹으시고 중간에 15분간 쉬겠습니다. 네.